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? 나란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?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보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흔히들 그러잖아요.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관점은요.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진 이 성격, 이른바 천성을 진짜 바꿀 수 있는지, 또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답을 던져줍니다. 자,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. 이 철학에 따르면 우리 성격의 약 30% 정도는 타고난다는 거예요. 이건 뭐랄까? DNA처럼 우리 조상들한테서부터 물려받은 아주 기본적인 성향 같은 거죠. 이게 바로 우리의 출발선인 셈입니다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적인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. 나머지 70%는요,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의 영역이라는 거죠. 와,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잖아요. 자,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. 네, 첫 번째 주제는 30-70 성격의 법칙입니다. 타고난 나와 만들어가는 나, 그 이야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타고난 특성 중에 무조건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건 없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성격이 좀 급한 사람, 어때요? 행동은 엄청 빠르겠죠. 근데 자칫 경솔할 수도 있고요. 반대로 되게 차분한 사람은 신중해서 좋지만 때로는 너무 느려서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엔 이 특성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운영하느냐, 그게 핵심인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70%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는 겁니다. 우리가 지식도 쌓고 인성도 기르면서 이 70%의 영역을 계속 키워나가면요. 그 힘이 점점 커져서 타고난 30%의 단점들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죠. 나중에는 원래 내가 그런 약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공적인 마음가짐 대 사적인 마음가짐. 진짜 성장은 어디서 오는가? 그 척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 우리 대부분은 사인, 즉 사적인 사람으로 시작해요. 이게 뭐냐면 생각의 중심이 그냥 딱 나한테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. 이게 나한테 이득인가? 내가 이걸 원하나? 이런 질문부터 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아직은 세상을 배우고 더 성장해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여기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. 공인, 즉 공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건데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직업을 말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라서 공인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사람과 우리 사회를 위해 생각하는 사람, 바로 그 사람이 공인이라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.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맨날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사인인 거예요. 반대로 직업이 뭐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하고 헌신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공인인 거죠.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진정한 잠재력의 발현. 그렇다면 이렇게 사인에서 공인으로 마음을 바꾸는 게 우리 잠재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어떤 보상이 있고 또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걸 보면 좀 더 와닿을 거예요. 내 생각의 척도를 퍼센티지로 보여주는 건데요. 내 생각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30%가 안 된다? 그럼 아직은 공인이 되려고 공부하는 단계인 거고요. 그게 70%까지 올라가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70%를 넘어서면요. 그때부터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공적인 마음을 가질 때 따라오는 보상이 정말 엄청나다고 해요. 여기서는 이걸 대자연의 힘을 얻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진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진정한 힘이라는 건 내가 억지로 막 뺏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지는 거라는 뜻입니다. 근데 만약에 반대라면 어떨까요? 이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오직 나 자신, 내 이익, 내 욕심만을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. 이건 진짜 능력이 아니다. 어떤 위대한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나이만 먹다가 결국 쓸모없는 사람이 될 뿐이다.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. 예를 들어서 기술연 같은 걸로
남들이 없는 능력을 얻었다고 쳐도 그 마음의 바탕이 오직 나를 위한 거라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난다는 겁니다. 그 결과는 뭐 뻔하죠. 인성이 없으니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존중할 줄도 모르고 그냥 탐욕에만 이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가진 건 진짜 실력이 아니라 그냥 얄팍한 기술일 뿐이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. 평생의 성장 척도. 이 모든 게 한번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아니, 왜 이게 평생 해야 하는 걸까요?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본능적인 동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. 이 본능은 계속해서 우리를 개인적인 욕심 쪽으로 끌어당기거든요. 그래서 힘들게 70%라는 공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해도 방심하면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평생 노력하고 또 수련해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볼까요? 진짜 나를 바꾸고 싶다면 이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. 첫째, 내가 타고난 30%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. 장점이든 단점이든. 둘째, 생각의 중심을 나에서 남으로, 사인에서 공인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. 셋째,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재보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수련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오늘 하루 당신의 생각은 몇 %나 다른 사람과 우리 사회를 향하고 있었나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,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바꾸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아닐까요?